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노트북을 또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 또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일단 이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채팅창도 한번 소화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LG 켈리 선수 얘기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LG 켈리 선수가 최근 계속 좀 이 극심한 부진에 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효자 외국인 선수 대표 주자 하면 또 켈리였는데 믿고 볼 수 있는 퀄리티 스타트 머신 이 켈리 아니었습니까? 네. 최근에 이 부진이 좀 심각해지면서 약간 다른 생각이 좀 들 것도 같습니다. 차명석 단장이 지금 뭐 미국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좀 이제 대체 외국인 좀 선별하는 그런 과정일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두루두루 보겠죠? 아마 내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두루두루 볼 텐데 당장 켈리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뭐 다른 팀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켈리가 뭐 물론 올 시즌 켈리답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죠. 네. 평균 자책점이 4.70이나 되고 하지만 지금 6승을 거뒀거든요. 6승을 거뒀고 뭐 그냥 놓고 보면은 물론 그동안에 켈리가 보여줬던 그런 생산력에 비해서는 스탯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교체해야 되고 네.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굉장히 또 다급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또 플러트코가 굉장히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켈리도 떨어질 때가 됐죠.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됐고 한국에서 벌써 지금 6년째인가요? 다섯 시즌째입니다. 5시즌 때 네.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내려갈 때도 됐죠. 뭐 이미 장단점도 다 간파가 됐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교체해가지고 그 외국인 선수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없죠. 지금 또 좋은 선수가 나오지도 않아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산체스가 좀 대박을 치기는 했지만은 대체 선수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고 그런 만큼 당장 켈리를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세라피모님 말씀처럼 다만 올 시즌 내내 이런 모습이면 재계약 재고를 해보기는 하겠죠. 뭐 요 정도. 그거는 재계약 문제는 이제 다음 얘기고요. 시즌이 끝난 다음 얘기다. 그거는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롯데갈매기TV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렉스 선수 교체 얘기 없나요? 얘기하셨는데요. 렉스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렉스는 그래도 계속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지금 좋은 선수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정말 렉스가 진짜 밑바닥을 치고 한 뭐 8월 이후까지도 부진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롯데가 가을 야구에 정말 치열하게 그때까지도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승부수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교체할 만한 선수가 없고 메이저리그에서 또 쓸만한 선수, 괜찮은 선수는 지금 안 풀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이게 레벨이 수준에 올라 있는 선수들은 다 지금 메이저리그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언제 또 이렇게 로스터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 뭐 한국행을 바라지도 않고 사실 또 계약 조건 같은 것도 지금 한국이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아요. 물론 100만 불 꽉 채워서 준다고 하지만 지금 또 오는 선수들은 또 그렇게 다 주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좋은 선수가 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약 단계까지 가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못 데려오는 선수들도 또 지금 많거든요. 뭐 실제로 뭐 한화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명의 선수가 온다 이런 얘기 했다가 결국에는 그게 그 원소속 팀 내부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막 생기면서 결국에 한국이 못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선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그 팀의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행은 이 선수들이 뭐 물론 한국행을 굉장히 예전부터 바라고 그냥 한국에 가는 것이 꿈이었고 이런 선수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2순위, 3순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 보니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외국인으로 브랜드 와델 선수도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리그 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사실 KBO 리그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확실하게 연봉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복잡한 수당제 그리고 또 신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좋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영우 선수 얘기도 저희가 잠깐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우 선수가 지금 50경기 연속 출루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49경기로 역대 10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갈 길이 멀기는 하죠. 그런데 최영우 선수의 나이가 83년생이잖아요.
아니 진짜 최용우 선수는 언제까지 이렇게 타격을 잘하려고 그러는지, 언제까지 또 이렇게 출루를 잘하려고 그러는지, 기아 타선의 여전한 또 핵심 FA로 정말 잘 싸웠다라는 얘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2021년에는 기아 팬들이 욕 많이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때예요. 그러니까 최용우 선수가 사실은 기아에 오고 나서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지만은 2021년에 2할 3푼 3리 쳤잖아요. 그때는 이제 최용우 끝났다. 최용우 이제 은퇴해라. 뭐 이런 정말 비난 같은 뭐 이런 소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전혀 나이죠. 이상하지 네네. 않은 그런 나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최용우 선수가 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팀에서도 굉장히 또 신경을 써서 그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최용우 선수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부활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제 어떤 일부 혹자분들은 이게 젊은 선수들이 너무 안 나오고 그냥 그렇다 보니까 나이 많은 선수들이 그 계속해서 잘하는 것 아니냐,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잘하면은 굳이 세대 교체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선수를 밀어내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프로의 세계에서 뭐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한다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잘하는 네. 선수가 계속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한태식님께서 최영우 눈 부상 때문에 그때 고생 많이 했다. 그때 저도 기억하기로 눈 수술을 했었나? 이래가지고 이게 좀 타자에게 있어서 또 눈이라는 게 워낙에 또 중요한 그런 이제 부위다 보니까 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또 괜찮아지니까 다시 한번 또 예전에 최영우 선수로 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괜찮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또 본인이 극복한 거죠. 맞네요. 네. 뭐 예전에 심정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눈 쪽에 계속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뭔가 문제가 찾아오면은 그대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최용우 선수는 그것마저도 극복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요. 세라피모님께서 네이버에서 어제부터 줄곧 얘기한 거지만 시즌 중에 지금 뭘 당장 바꾼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독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확실하게 원하는 게 보장되어야 가능한 거지만 그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바꾼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으면 낫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이게 불확실성이 또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바꿨다. 새 감독이 잘할 보장이 어디 있냐? 뭐 없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를 바꿨다. 그 외국인 선수가 잘할 거라는 보장 또 없으니까 원래 있었던 감독, 원래 있었던 선수보다 더 못할 가능성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는 하니까 지금 또 그리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들이 좀 퀄리티가 좋은 선수들이다 하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켈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켈리의 문제가 뭔지를 보다 또 좀 냉철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뭐 일단 몸에는 부상이 있으면 교체해야죠. 당연히 부상이 있으면 그렇죠. 교체를 해야죠. 하나의 버치 스미스인가요? 버치 스미스 같은 경우처럼 뭐 부상이 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지만 부상이 없는데 단지 지금 부진하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특히 5년이나 함께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수라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네. 롯데갈매기TV님 3,000원 고맙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올스타전 투표할 수 있나요? 얘기하셨는데 기자님 투표하십니까? 네, 전 똑같이 합니다. 그거 하네. 네, 그 어플 어플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고 그 신한은행 웹사이트 들어가서 하고 뭐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구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더라? 뭐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상태면은 뭐 추인 선수 은퇴 플랜 엄청 모양새 꼬이는 거 아닌가요? 얘기하셨는데 추인 선수가 사실은 뭐 올 시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딱 우승하고 뭐 은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추인 선수는 계속 이제 선수 생활을 또 이어가는 데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올 시즌 물론 이제 출루율은 좋습니다만 타율 낮고 장타율 낮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생산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추진 선수는 이제 뭐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가 됐고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올 시즌이 끝나면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물론 뭐 선수에 대한 본인의 의지, 그 열정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어쨌든 미국에서 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 선수는 글쎄 여러 가지 면에서는 올 시즌 이후에는 아마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블랑코 진짜 하나 외국인 썰 얘기했나요? 얘기하셨는데 블랑코 선수가 제가 메이저리그도 엄청 이제 메이저리가 오히려 메인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캔자스시티에서 콜업이 됐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발이 엄청 빠른 선수인데 이제 콜업이 되는 바람에 메이저리그 콜업이 됐다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한국에 못 온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무산이 됐다. 썰이 돌았지만 뭐 이 선수가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무산이 됐다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명째 최다 당한 건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수들 이름을 막
듣고 있잖아요. 뭐 마이크 포드도 있고 뭐 맷 베이티도 있고 베이티도 또 어디 뭐 갔더만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못 데려온다라는 거 뭐 물론 이제 한화 이글스가 사전에 뭐 작업을 안 해놨다 좀 이제 교감이 없었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그만큼 이제 대체 외국인을 데려오기 어려운 시기인 것은 또 맞다. 네, 아직 뭐 메이저리그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즌 초반이고 이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뭐 좀 언급되는 선수들은 다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렇다 하도 메이저리그 뭐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요즘 마이너리그도 이런 메이저리그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쿼드러플 A 선수 정도 되면은 네. 그래도 나름 뭐 아주 풍족하기는 아니더라도 나름 좋은 조건을 받고 뛸 수 있거든요. 또 메이저리그 희망도 있고 뭐 조건도 아주 나쁘지는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뭐 지금 쿠에바스가 45만 불, 네. 40만 불인가 받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 조건 가지고 한국에 시즌 중에 오기는 좀 쉽지가 않죠. 왜냐면 한국에 오면 어쨌든 이 선수들은 미국에서의 야구 커리어는 조금 끊기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잘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건 굉장히 선수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는 쉽지 않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잘했던 선수, 원래 아니면 다른 대만 리그나 일본 리그 뛰는 선수 이렇다면 모를까 미국에서 직접 뭐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진짜 하나 팬 여러분들께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타자 한 명도 못 데려오면서 내년에 외국인 타자 2명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많이 뒤집어지셨는데 네. 낙동고사님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카우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런 좋은 자원들을 조금 더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항상 매년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실패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는 뭔가 좀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한번 얘기 나눠보면서 또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이제 KBO 리그 올스타전 2023년 올스타전 이 베스트 12 팬투표 1차 중간 집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포지션별로 한번 좀 볼까요? 네, 드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선정이 됐는데 선발 박세웅, 중간 구승민, 마무리 김원중, 포수 유강남, 1루수 고승민, 2루수 안치용, 그 다음에 유격수 노진혁, 김민석, 렉스, 전준우까지 이제 무려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10명입니다. 10명의 선수가 지금 이제 올스타 멤버를 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요거는 이제 투표의 결과 누적된 팬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요렇게 또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올스타 베스트 싹쓸이 현실화 가능성이 좀 있을까? 2008년에 아시겠지만 이때 로이스터 감독님 시절이었잖아요. 이때 롯데 야구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죠. 역대 최초로 롯데 선수 전원을 올스타 베스트 이때 10명이었습니다. 선정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지 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최정 선수하고 구자욱 선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최정 선수가 지금 41만 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희 선수가 지금 27만 표거든요. 좀 차이가 커요. 이건 뭐 최정 선수가 거의 이 정도 되면은 올스타가 뽑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구자욱 선수가 지금 38만 9천 표, 그러니까 39만 표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황성빈 선수가 25만 표인데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피렐라 28만 표, 뭐 강백호 24만 표, 뭐 그 정도 되니까 구자욱 선수도 무난히 뽑힐 것으로 보여요. 뭐 그렇게 오히려 지금 렉스가 지금 피렐라하고 좀 차이가 좀 굉장히 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렉스가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거 진짜 제가 이 투표 경향성을 제가 쭉 보니까요. 네네. 이런 선수들은 그래도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안 찍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3루에 한동희 선수, 그 다음에 왜 황성빈 선수 요즘에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롯데팬 이거 투표 경향을 보면은 야 롯데 그러는데 이게 다 롯데만 찍으면 몇 명은 빼자 그래서 그렇게 뺀 선수가 한동희 선수고 그렇죠. 황성빈 선수 최근 또 렉스 못하니까 렉스 못하니까 얘는 내가 차마 양심적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쨌든 이게 팬투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접속하시고 매일매일 또 투표하시고 이게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팬 여러분들의 또 머릿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있지만 뭐 머릿수만 있다고 해도 됩니까? 그분들께서 또 꾸준히 찍어주신 결과가 지금 일단 1차 투표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오히려 렉스는 라이벌이 황성빈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둘 중에 하나만 간다. 네네. 어쨌든 이제 삼성 팬들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피렐라가 얼마나 표를 많이 얻을지 모르겠고, 롯데 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분산되지 말고 한다면은 뭐 황성빈 선수가 역전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고 그동안 롯데 성적이 좀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솔트님 말씀하신 저도 이것도 네,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게 이제 저도 이제 롯데자이언츠라는 팀 굉장히 또 유심히 보고 또 주변에 롯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뭐라고 할까 팬 여러분들이 냉정하세요. 냉정하다는 게 뭔 말이냐면 잘한다. 야구 잘한다. 그러면 사직 맨날 만원 관중 항상 다 들어가. 근데 조금 이상하다. 좀 이거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잘 못하는 것 같다. 애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이러면 그 꽉 찼던 구장이 또 바로 텅텅 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올스타 투표할 때 항상 당연히 매년 롯데가 선수들이 다 휩쓸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 보면은 롯데 선수들이 성적이 안 좋으면은 네. 이 부산 팬들이 정말 또 냉정하게 딱 손절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이렇게 올스타 투표에서 대박을 치는 이유는 지금 롯데 선수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지.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제 2차, 3차 투표가 남아 있는데 롯데가 뭐 좀 추락을 한다든지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차 집계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나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여러 팀들이 좀 나눠서 승선을 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선발 투수 기아 양현종 선수, 중간에 최지민,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이제 들어왔고 포수에는 박동원, 1루수 최은성, 2루수 김혜성, 3루수 노시환, 유격수 김주원, 외야수에는 이제 이정우 선수가 또 이제 팬투표 선두입니다. 외야수 소크라테스, 박건우, 최영우 선수까지 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나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팀에서 진짜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또 이름을 다 올린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가장 큰 이변은 김주원 선수죠. 김주원 선수가 지금 유격수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포지션에 오지환 선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또 기아는 박찬호 선수. 사실은 이제 기아 팬들이 또 결집력이 굉장히 센데 좀 박찬호 선수를 제치고 김주원 선수가 그것도 한 13만 표 이상 앞서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최지민 선수. 올 시즌 저도 최지민 선수 현장에서 경기 던지는 모습 많이 봤는데 네. 최지민 선수를 제가 예전에 광주 출장을 갔을 때 3경기 연속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다 잘해가지고 그 경기에서 아마 삼성과의 경기였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 최지민 선수 올 시즌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첫 올스타 기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보면은 역시 이제 박동원 선수 역시 LG에서는 유일하게 했는데 사실 LG도 예전에 싹쓸이를 한 적이 좀 있었죠. 맞아요. 싹쓸이라는 표현이 좀 뭐 안 맞는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올스타 팬투표를 휩쓴 적이 있었는데 올 시즌 LG가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투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오지환 선수도 지금 3위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것도 좀 의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이 좀 뭘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성적도 좋고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또 이게 생각보다 또 이제 올스타의 이 투표에서는 힘을 좀 못 쓰고 있다라는 거 왜 그럴까? 좀 약간 궁금하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뭐 외야수 부문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선수도 많잖아요. 홍창기, 박혜민, 뭐 문성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투표에서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이 선수들이 지금 거의 각 포지션에서 그래도 거의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올스타에 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LG 현재 팬심은 최소 5게임 이상 압도적 1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준이 1위라서 그런 듯. 눈높이가 좀 이제 높아지셔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인데 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염감독 때문에 다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네요. 염감독 때문인가? 알 수가 없네. 또 이런 얘기. 감독 때문이지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하셨습니다. 롯데갈매기 TV님 또 4,000원 고맙습니다. 이번 올 시즌 올스타전 사직에서 하는데 이대호 선수 한타석 정도 기억하면 어떨까요? 얘기하셨는데 은퇴한 선수를 또 어때 불러가지고 하는 이대호 선수는 아마 이제 양준혁 자선야구 대회 이런 데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최강야구에서 보면 되죠. 최강야구에서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나눔 올스타에서는 외야수 부문 이정우 선수가 어제 발표된 1차 중간 집계에서 총 50만 241표로 최다 득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름 옆에다가 별표를 좀 달아드렸는데요. 드림올스타의 롯데자이언츠가 12
9개 부문 중 3루수와 외야수 한 자리를 제외한 10개 부문에서 중간 집계 선두를 배출을 했고 최다 득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정우 선수가 계속 쭉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정우 선수는 인정. 뭐 키움 팀 자체가 그렇게 뭐 인기 구단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전국적인 구단이라고도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 선수는 인정.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김혜성 선수까지 이루수 부문 1등을 달리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두 선수는 이제는 전국적인 스타로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정우 선수는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메이저리그 도전을 천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잖아요. 지금 어느덧 이 4월달에 얼마나 부진했습니까? 네네. 지금 3할 넘었고 OPS도 0.9 가까이 지금 쫙 진짜 와 떡상 성적 떡상. 저희끼리 이런 얘기해요. 야 아이언맨 걱정하고 아이돌 걱정하고 이정우 걱정은 하지 마. 집에 갖다 놔.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정우를 얼마나 걱정했어요. 저러다 메이저리그 못 가면 어떡해. 저러다 내리막길 걸으면 어떡해. 아유 그냥 그 걱정은 개나 줘버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과연 뭐 이렇게 올스타 뽑는 게 맞는 것이냐 의견 나오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제 6월 25일까지 팬투표를 또 진행을 하는데 팬투표가 이제 70%고요. 선수단 투표가 30% 반영이 된 결과가 이제 26일에 최종 베스트 명단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팬투표 비율을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팬투표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비인기 구단 혹은 이제 팬 여러분들의 이 머릿수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도 보고 싶고 또 올스타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잘하는 선수들을 한 무대에서 보고 싶다. 물론 뭐 감독 추천, 뭐 선수단 투표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지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팀이 뭐 이게 싹쓸이하는 것, 독식하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선수 투표제도 도입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좀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뭐 그래도 어쨌든 올스타전은 팬 투표, 인기 투표니까 좀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올스타전은 골든글러브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든글러브는 인기 투표가 절대 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객관적인 성적에 의해서 객관적인 활약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뭐 올스타전은 그래도 좀 좋은 선수 조금 성적이 안 좋아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 투표하는 건 뭐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게다가 올해는 또 부산 사직구장에서 올스타전 열리잖아요. 맞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롯데 팬들이 조금 더 결집하고 우리 안방에서 결국에는 올스타전 물론 전국에서 많은 팬들이 오지만은 부산 팬들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네. 그 안방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서 우리 선수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올해는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아드리아누님 말씀처럼 뭐 팬들을 위한 올스타인데 팬투표 줄이는 건 좀 그렇기를 해요. 그리고 중보 투표가 없으면 인기 없는 팀은 아예 못 볼 수도 있을걸요. 호양이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복 투표 없이 1인 1표로 한다고 하면 진짜 그냥 머릿수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이것도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저도 듭니다. 네, 뭐 어쨌든 또 그 여기에 이제 선수 투표가 또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또 뭐 감독 추천 선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특정 팀이 올스타를 휩쓴다 하더라도 올스타전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10개 팀이 모두 어우러지고 선수들이 함께 또 즐거워하는 그런 재미있는 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배구 올스타전은 한 팀에서 3명 이상 못 뽑게 하는데 그래도 결과는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뭐 네이버에서도 특정 구단별로 최대 몇 명으로 제한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이 자주 투표하시고 또 머릿수도 많고 이러다 그럼요.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으면 요것도 사실은 이제 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결과가 또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스타전 빡게임을 하든지 아예 예능으로 가든지 했으면 합니다. 한상님 얘기하셨는데 올스타전이 뭐 예전에 비해서 또 재미가 좀 없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재미를 추구하려면 이제 오히려 이제 겨울에 하는 양준혁 자선대 하고 되는 거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좀 근본적으로 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기자님? 글쎄요. 근데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수준이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즌 중에 어쨌든 선수들이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뭔가 예능을 해라 이런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글쎄요. 뭐
양준영 자산대처럼 이렇게 아예 선수들이 내려놓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시즌 중에 하는 올스타전이라면은 또 뭐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이제 올스타전 이 끝까지 6월 25일까지 또 진행이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는 선수들 또 올스타전에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열심히 투표를 하시면 또 어떨까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저희 또 이제 채팅창 한번 또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BBK님이 회원 가입하고 투표하고 인정한다. 나는 귀찮아서 못하겠기도 하고 화력이 어마어마해서 어차피 해봤자 싶은 생각에 투표 절대 안 함. 이런 분들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요. 네. 정말 투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노력을 뭐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노력이기 때문에 이게 또 누적치잖아요. 누적치는 또 그래도 확실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 모 아이돌 선발 파이널에서 어린 학생들 니즈에 맞는 참가자가 데뷔권도 아니었는데 데뷔권에 들어갔을 때 엄청 난리 난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쵸. 이거 뭐 프로듀스 뭐 이런 거 같은데. 네네. 이런 것도 이 투표 막 저 기억나는 게 한번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이 혹시 저 죄송한데 뭐 이거 드릴 테니까 뭐 바나나우유 같은 거 이제 하나 드릴 테니까 투표 한번 해주시면 안 되니? 그럼요. 네.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또 안 해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자로 이제 보내주고 뭐 이랬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무언가를 응원한다라는 이 순수한 그 감정 자체가 무언가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예전에 뭐 무슨 떡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해가지고 그거 받은 적 있어요. 네. 어떤 누구 찍어주세요. 찍어달라고.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제 기억에는 제일 황당했던 올스타 팬투표는 2019년에 LG의 외국에서 조셉이라고 있었어요. 네. 조셉이 중간 투표 1등을 했었어요. 토미 조셉 맞나? 토미 조셉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제 부상당하고 뭐 굉장히 못하고 LG 팬들이 굉장히 욕했다 선수인데 그래도 그때 중간 투표에서 1등을 했어요. 심지어 그때 같은 후보에 키움의 박병호 선수가 있었어요. 맞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예 어이없는 경우도 좀 있기는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LG 팬들이 열성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는 그 투표는 인정해 줘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시스템은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2012년이었나?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게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안 뽑던데 아니에요. 메이저리그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캔자스시티라는 팀 있지 않습니까? 캔자스시티 로얄스라는 팀이 팬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지 않은 좀 뭐라고 할까 스몰마켓 구단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제일 리그에서 가장 작은 그쵸. 마켓을 가진 그걸 가진 팀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기둥 세운 적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살바도르 페레스, 뭐 무슨 메리필드 이런 선수들 주전 선수들이 거의 뽑혔던 적이 있어. 잘하는 선수들 가는 거는 오케이 인정인데 막 이루수 오마 인판테라는 선수들이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도 또 간단 말이에요. 이게 메이저리그도 역시도 똑같다. 이게 한번 또 기세 타면은 뭐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올스타전 폐지합시다. 뭐 상관없고 근데 이게 뭐 안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제 투표하시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 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것도 또 분명히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LG 팬들은 일부러 투표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궁금하네. 제가 그 팬 여러분들의 동향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유가 있나? 왜 투표 안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라고. 오히려 올스타전 나가면은 이게 또 선수들 지칠 수도 있고 못 쉬니까 선수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좋은. 하긴 뭐 서울에 있는 팀 선수들이 또 올스타전 때문에 부산까지 내려가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올스타전 뭐 우리 팀 선수들 안 나와도 되니까 좀 더 쉬었으면 좋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감독 추천 선수로 또 많이 뽑힐 거예요. 그래, 그거는 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팬투표에서 안 뽑힌 선수들 그래도 이 선수 좀 보고 싶은데 하는 선수들은 어쨌든 감독 투표에서 또 감독 추천으로 또 이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추천 제도도 있고 감독 추천도 있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들은 뽑힙니다. 그래 뭐 일부러 이거 아니네. 일부러 투표 안 하는 거 아니네요. 그래도 투표 하시는 분들도 있네. 그러니까요. 그 열심히 그래. 제가 열심히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하는데 무슨 혼자만 그러는 듯. 하여튼 뭐 재밌네요. 팬들도 생각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주제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그리고 또 이제 후반기 레이스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 구단에 이제 든든한 지원군들이 이제 합세합니다. 주인공들이 이제 상무 전역 선수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역하고 있는 선수들, 전역하는 선수들, 최지광 선수 있고요, 최채영 선수 있고요, 그리고 배동현, 오동욱 선수, 김민규 선수, 이상형 선수, 배민서 선수, 요렇게 또 이제 투수들입니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김도환 선수, 손성빈 선수가 돌아오고요. 내야수는 김찬영, 조한민, 최정원, 그리고 외야수 중에서는 최인우, 최원준 선수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께서는 또 어떤 선수의 또 이름이 좀 눈에 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 상무 제대 선수들이 왜 더 주목을 받냐면은 각 팀에서 정말 필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공백이 생겼는데 그 자리를 메우는 선수들이 지금 복귀를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일단은 뭐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진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네. 김윤식 선수 지금 2군 내려가 있고 이민호 선수도 아직 올라오지 않아 있고 토종 선발 가운데 그나마 임찬규 선수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맞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상영 선수 그러니까 지금 곧바로 아마 내일 14일이니까 내일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 바로 나온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상영 선수 4선발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마운 선수죠. 그래서 2군에서도 굉장히 잘 던지고 있거든요. 올 시즌 뭐 1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또 작년에는 또 10승 3패 3.31. 1승 1점대는 아니고 올 시즌 8승 1패 2.6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무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상형 선수가 돌아온다면 LG 입장에서는 완전히 천군만마를 얻는 거나 다름없죠. 맞습니다. 삼성도 역시 최채영 선수는 심지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오네요. 제대하자마자 지금 오늘 나오고 네. 최채영 선수도 역시 삼성의 지금 부족한 토종 선발진의 어떤 새로운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산은 지금 불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뭐 정철원 선수가 다시 복귀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불펜진에 좀 구멍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여기 김민규 선수, 이 선수는 또 원래 잘했던 선수잖아요. 김민규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뭐 이 토종 그 중심 타선 국내 타자들이 좀 부진하고 그랬는데 최인호 선수가 돌아오면은 부족한 외야 자리라든지 또 중심 타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메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각 팀에서 가장 필요한 자리에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 지금 이번 상무 전역 선수들에게 주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인호 선수 부산 1군 동행이래요. 내부 평가 후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또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최지광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또 상무에서 핵심 불펜 역할을 또 해줬고 그렇죠. 네, 또 워낙에 또 공이 빠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불펜에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누구야 손성빈 선수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유강남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전 포수로서 이 주전 마스크를 쓰기는 좀 어렵겠지만 백업 포수의 역할은 또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손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주전 포수로 나서기는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유강남 선수가 워낙 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하지만은 이 선수가 올 시즌에 타율이 3할 3푼이에요. OPS가 8할 8푼 1이거든요. 네. 작년에도 역시 8할 때를 했고 정말 이 배트가 정말 물이 올랐다 상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손성빈 선수 포수가 아니더라도 지명타자라든지 뭐 또는 뭐 일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타라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손성빈 선수가 합류하면서 유강남 선수도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정말 롯데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요번에는 전역 후에 곧바로 이제 팀 핵심 전력이 될 만한 선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이제 이 띄워드린 이 멤버들만 봐도 굉장히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에 진짜 딱 필요한 진짜 구멍이었었던 이 포지션을 메울 수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전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상무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상무를 거치고 나서 완전히 기량이 떡상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다른 선수, 정말 그냥 단순히 팀의 주전을 넘어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발돋움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제는 전준우라든지 뭐 정수빈이라든지 양의지 선수는 경찰청을 나왔습니다만 경찰청 졸업이란다. 제대하고 나서 완전히 대형 선수로 성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선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상무에서 제대한 선수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전에 지금 뭐 경찰청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아까 저희가 최영우 선수 말씀드렸잖아요. 네, 죄송해요. 경찰청
고등학생 졸업 아니고 제대입니다. 네네. 이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기량이 네, 만개한 선수. 최영우 선수도 대표적인 선수죠. 워낙에 많죠. 양희지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선수. 선수들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군 입대 이게 또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붙박이로 이제 2군에서 꾸준히 출전하면서 장기적인 플랜 이제 제대하고 나서 내가 이제 1군 무대에서 혹은 이제 팀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될지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뭐 군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의 세계, 주전 경쟁의 어떤 부담에서 좀 덜어나서 온전히 자신의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6개월 뭐 그전에는 2년 뭐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뭐 이상영이라든지 최채영이라든지 손성빈이라든지 뭐 최인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너무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 맞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 팀마다 이렇게 선수들이 또 돌아와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 이 후반기 레이스에도 확실하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라인업에 좀 안 보이는 선수 이름이 안 보이는 팀이 아무래도 좀 KT도 있는 것 같고 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반전이 또 필요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전역하는 선수가 없다는 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뭐 그 구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KT는 그냥 부상 선수들이 이제 하나씩 돌아오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거든요. 네네. 뭐 상무 제대 선수와는 별개로 KT도 이제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쿠에바스가 돌아왔잖아요. 네. 쿠에바스가 아마 팀 내에서 응원단장 역할을 정말 잘할 거고 팀의 어떤 좀 가라앉은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 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외국인 선수 대체 외국인 선수가 들어온 게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 키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역하는 선수는 물론 없지만 여기는 또 이정우 선수가 살아났잖아요. 아, 그럼요.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정우 선수가 전력의 뭐 몇십 % 차지하는 팀이니까 이정우가 살아났다는 거는 키움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재미로 하는 또 승패 예측도 오늘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삼성과 LG의 경기를 한번 또 선정을 해봤는데요. 최치흥 선수 이제 전역하자마자 이제 등판합니다. 올 시즌 이제 첫 번째 등판이고 플러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12경기에서 8승 무패, 평균 자책점도 1.97. 와우, 1점대인데요.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잠깐만요. 플러코 한번 기록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네. 글쎄,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서 관중 수 가지고 그만 싸워. 지금 뭐 몇 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 눈 보면서 지금 이거 차단하고 있는데 관중 수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중 수 높다 그래서 그게 또 뭐 팬들의 뭐 자존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다른 팀 팬들 뭐 건드리거나 그러시지 마십시오. 이 10개 구단 다 쓰는 채팅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러코와 최채영 이렇게 보면은 플러코가 좀 낫긴 한데 워낙 잘 던지고 있고 워낙 성적 올 시즌 좋고 그런데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LG가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는 투수나 또 새로운 투수에게 약하다. 맞아요. 이런 뭐 징크스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이게 과학적으로 막 되게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고 이런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은 참 오랜만에 들어오는 투수, 좀 낯선 투수들에게 약한 면이 있거든요. 네. 저는 삼성도 오늘 해볼 만하지 않을까? 최채영 선수가 최근 좋은 좀 폼이 나쁘지 않다면 2군에서 보여줬던 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저는 아주 후반까지 굉장히 팽팽한 투수전이 되다가 삼성이 오늘은 이기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특정 팀은 그냥 뭐 응원하고 싫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아닌데 네네네. 지금 그게 제가 왜 웃었냐면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찍은 팀이 진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냥 거꾸로 간다라는 재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거꾸로 간다라는 또 그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래서 이게 막 축하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새로운 투수에게 이 낯가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LG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10개 구단 모든 팬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뭐 오랜만에 나오는 투수 만나면은 좀 낯가린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낯가릴 때만 역시 우리 팀 낯가리네 이런 얘기하고 또 털어버릴 때는 또 그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최채영 선수는 원래 또 괜찮았던 선수였고 또 게다가 2군에서 그 상무에서 잘 또 만들어서 또 굉장히 또
성장해서 온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재밌는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뭐 삼성을 찍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러면은 뭐 LG 갑니다. 아 플로코가 1점대인데 네. 지금 8승 무패인데 이 플로코 선수를 과연 또 이제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게다가 오늘 이제 잠실이잖아요. 네네, 최채영 그렇죠. 선수가 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저는 그리고 마음이 이게 저는 최채영 선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역하고 나서 나 이제 사회인이다 했는데 너 내일 바로 선발이야 이러면은 바로 와가지고 팔바닥을 던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싱숭생숭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플로코 선수의 또 이제 호투를 한번 기대해봅니다. 최채영 선수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기에서 정말 이 배짱 멘탈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 뭐 오늘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진짜 잘 던지면 이게 멘탈 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만약에 와르르 흔들리고 막 불안한 모습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힘든 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자. 그렇게 따지면 최채영 선수는 평균 자책점 제로예요. 제로는 맞죠. 평균 자책점 제로인 선수를 또 만나게 되는 LG 트윈스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저희 또 3시에 커뮤니티에 또 이제 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또 투표해 보시면 재미로 한번 투표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뭐 최채영 선수 여동생 오늘 또 경기 관전하러 올지 궁금하네요. 또 유명하죠. 최채영 선수의 그 여동생 또 얘기 또 굉장히 또 이제 미모가 출중하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명히 것 같습니다. 뭐 승리 투수가 돼서 카메라 이렇게 잡힌단 인터뷰한다 말이야. 그러면은 네. 분명히 또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한 40분 가까이 또 얘기를 더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또 이제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이성무 기자님 나오시면 오디오도 안 삐고 내용도 알차고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희 또 안치홍 의원님 또 나오시는데 지금 뭐 끝날 때쯤 돼가지고 또 안치홍 의원님 또 오셨습니다. 뭐 집안일 하느라 좀 늦었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 또 안치홍 의원님 나오시니까 만약 내일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볼까요? 지금 저희가 끝날 때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시 시청자 수 이제 1000분 넘게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이사이 한번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9분께서 눌러주셨는데 저희가 200개만 딱 채우고 오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자님 진행이 느는 건지 소재가 재미있는지 점점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고이고님 말씀하셨는데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상현 기자님, 진짜 진행의 신, 이 유튜브계 유재석, 야구 유튜브계 유재석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철 씨 또 나는 이런 얘기할 때만 또 혼자 씨 오더라. 상현 씨 여자 얘기 좀 너무 아니 이렇게 여동생 예쁘더라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있네. 그건 제가 얘기했어요. 도기자님 얌체같이 눌렀어요. 고맙습니다. 되게 이 야구계의 어떤 화제가 되는 여성분들이 많나봐요. 두산 팀닥터 누나. 팀닥터 누나도 있어요? 그러게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진행 잘함, 마음이 편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싸우지 마.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도 계속 채팅창 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염두에 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쓱 이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성우 기자님 말씀하실 때 쓱 이렇게 채팅창 봐요. 보다가 넌 가라, 넌 나가라 이러면서 차단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자주는 하지 않는데 아까 이제 싸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채팅까지 쳤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들 제가 몇 분께서는 또 이렇게 했으니까 싸우지 마시고 또 다음에 오셔가지고 또 좋게 채팅 즐겁게 또 나눠주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차단하시더라도 네이버에서 네이버로 넘어오시면 또 채팅 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제2의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에서 또 새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안치홍 의원님 도상현 승질 들어옴 아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현이가 진짜 무서워요 이런 얘기. 이상형 선수 누나도 이뻐요? 다 하시네. 어떻게들 이용 가시나? 다 찾아봐야겠는데요 오늘? 네. 도기진아님 그나저나 눈이 부으신 걸 보니 일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하셨는데 어제 그 회식해가지고 네. 그 번개 회식해가지고 아침에 조금 살짝 또 부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또 10시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성무 기자님 너무너무 또 고생하셨고 다음에도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